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8주차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입찰 공고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시던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 학교에서 전혀 보지 못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시는데 좀 힘들거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입찰 용역이 나오면 입찰 공고문과 함께 세트로 나오는 가업지시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본 강의에서는 가업지시서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가업지시서의 중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행사에서 행사 예산을 잡을 때 가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예산을 짜기 시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짜는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를 쳐야 되는데요.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필기 시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걸 얼만큼 숙지를 하셨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집에서 제가 드렸던 자료를 다 보시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걸 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제가 저번 시간, 이번 시간 말씀드리는 이제 입찰 공고문과 가업지시서를 보고 이제 제안서를 썼을 때, 견적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도출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있는 시험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시험이 아마 다른 시험에 비해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학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에 중간고사를 쳐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험이 다 끝난 뒤에 제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제출했는지에 대한 본 공고에 대한 그 아웃풋을 보여드리고 물론 견적서까지 있겠죠. 그렇게 한 뒤에 여러분들이 제가 좀 쉬운 입찰 공고문을 하나 예시로 던져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예산에 필요한 항목들을 뺄 수 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지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살펴볼 가업지시서는 저번 시간 했던 입찰 공고문과 동일하게 2020 대입 상담 캠프 행사 대행 용역이라는 입찰건으로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제가 저번 시간 과제로 여러분들 그 나라장터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입찰 공고문과 가업지시서 그리고 산출 이제 내역서 아마 그 공고에 있을 겁니다. 엑셀 파일 그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미리 예습을 하셨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 예습을 못 하셨다 하시더라도 제 수업을 듣고 원 자료를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가업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뭐 행사명에서 이제 2020 대입 상담 캠프가 나와 있고요. 뭐 사업 기간 및 예산 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날짜부터 이제 7월 31일까지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입찰은 저희가 이제 계약을 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연기가 돼서 아마 그 이제 사업 기간, 요 사업 기간이 이제 좀 더 늘어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은 이제 총 금액이 2억 7,987만 1,240원이고요. 이 금액을 넘게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만들고 가격을 투철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금액보다 밑으로 가야지 입찰이 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에는 사업 목적 및 기본 추진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수시 모집 대비 수요자 맞춤별 대입 상담 지원 체제 마련, 대학별 전형별 대입 정보 제공으로 효과적인 대비 환경 조성이라고 이제 네모칸으로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행사의 목적은 고3 부산 지역 경남 지역의 고3 친구들이 이 행사에 와서 이제 대학교에 관련된 입시 정보와 그리고 전공 정보를 이제 배우고 이거 이해를 하고 정보를 받고 그 뒤에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주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서울 주요 대학별, 부산 지역 대학 등 학생 지원 선호 대학 참여 유도, 그리고 대학 입학처 관계자로부터 실질적인 대입 정보 획득 기회 마련, 전공 및 학과 선택 안내를 위한 학과 체험과 전공 상담 제공, 사전 예약제와 현장 자유 참가제 병행 운영으로 참가자 편의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맞춰서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대학교도 이제 서울이랑 부산권만이 아니라 서울권에서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과 체험과 이제 전공 상담이라는 컨텐츠를 운영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컨텐츠도 있으면은 오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이제 줄 관리하는 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약제와 현장 자유 참가제 병행으로 참가자들이 이제 좀 체험을 하고 싶은 인원들이 원활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을 보면은 우리가 도출하고 싶은 최종 목표와 이제 우리 컨텐츠가 이러한 목표에 어느 정도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에는 사업 개요입니다. 행사명이 한 번 더 나왔고요. 그다음에 행사 일시가 이제 7월 17일부터 7월 18일 일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밀렸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사일 전날 하루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행사가 끝나는 날에 그 다음 날까지 넘기지 않고 이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설치 철거는 아무래도 대관비와 같이 물려서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철거가 그 다음날 철거가 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관은 하루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저희 쪽에 견적 계산에 그 일자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제 해운대 백스코 1 전시장 2홀 및 컨벤션 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장소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아마 발주처에서 이제 가예약은 어느 정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이고요. 주관은 이제 해당 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되면 이제 저희 마이스플랜즈가 주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행사용 시설 규모 내용은 이제 2개 홀을 쓴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뭐 8,836 이제 뭐 제곱미터, 스퀘어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행사장의 크기, 뭐 면적의 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81m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세로 뭐 81m 가로 108m 뭐 이렇게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스를 이제 저희가 도면을 만들 건데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크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컨벤션 홀도 10개실을 써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0개실을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시간대 최대 10개의 프로그램이 각 다른 방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참가 기관은 서울 주요 대학과 부산 지역 대학 그리고 특성화 대학 등 70개의 대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은 개막식, 전시관 및 체험관, 특강 등이 진행이 되고요. 관람 인원은 이제 하루에 13,000명, 총 26,000명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고등학 고3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학부모들도 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올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 교육 뭐 이쪽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오겠죠. 이런 인원들을 합쳐서 이제 하루에 13,000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사업 목적 및 기본 추진 방향은 발주처에서 행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라는 거를 여러분들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컨셉 및 컨텐츠를 이제 저희 대행사가 어떻게 만들지라고 기획을 좀 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요는 행사의 일시와 장소, 목표, 참관객 등 행사의 대략적인 틀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서를 써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페이지만 설명을 했는데 6분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저는 좀 디테일하게 가리키는 게 여러분들께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막 길어지면은 제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자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행사 내용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뭐 해야 되는 컨텐츠들의 뭐 숫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정보관 70개 부스, 대면 상담관 60개 창구, 그리고 학과 체험관 20개 부스, 입시 설명회관, 세미나실 8개실을 사용을 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관 세미나실 1개를 써야 되고 전공 멘토관은 상담 창구 40개를 써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내용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업 지시서 역시 입찰 공고문과 같이 되게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편이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행사 내용 구성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게 어떤 게 있구나. 이 부스가 몇 개씩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면을 그린다라고 봤을 때 그 안에 어떤 부스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은 공간에서 얼마 정도의 그
할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컨벤션실 10개실을 쓴다고 했는데 그 10개실 중에 이제 세미나실 8개를 입시 설명회관으로 쓰고 학생부 종합관은 1개실 쓴다. 그러면 총 9개실을 쓴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1개실은 뭐 저희가 이제 뭐 별도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뭐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 구성에서는 전시회 부스 구성에 대한 개요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 가면 또 디테일한 것들이 아마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부 행사 개요의 개막 행사를 보시면, 아무래도 개막식은 이제 지금 제가 설명 먼저 안 드렸는데 전시회 행사기 때문에 전시회는 이제 한번 펼쳐놓으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알아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식순을 짜고 디테일하게 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막식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개막식에 대해서는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지랑,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몇 분씩 할지 이런 타임테이블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7월 17일 첫날에 이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그때 이제 개막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개막식장 장소는 아무래도 행사장 입구, 그러니까 전시회장 들어가는 문 앞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VIP는 이제 교육감과 교육국장, 뭐 중등 교육과장 등 뭐 20명이 이제 VIP 형태로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식순에 보시면은 이제 오시면은 이제 환담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 소개, 교육감 인사 말씀, 테이프 커팅식 및 기념 촬영, 전시장으로 이동하고 부스 순람. 부스 순람 뭐냐면 전시장 투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주처에서 시간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발주처에서 이제 살려고 했던 것보다 좀 더 풍성한 프로그램, 좀 더 풍성한 이제 컨텐츠들이 어떤 게 넣으면 좀 더 효율적일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테이프 커팅식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행사가 기사화되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가 이제 그 커팅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하는 그 사진이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2020 대입 상담 캠프, 뭐 성황리의 개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쓰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안에 내용도 구성하지만 그 나가는 보도자료에 나가는 그 사진이 좀 뭐 쉽게 얘기하면 각이 나오게끔, 좀 누가 보더라도 좀 교육 관련된 이러한 이제 느낌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하나 있지 않아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기획했는지는 저희가 이제 행사의 제안서를 설명드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환담장에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중간에 사람을 모아놓기 위해서 뭐 이제 식전 공연이나 뭐 이런 걸 하나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제 대행사의 이제 뭐 기획력이라고 뭐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마다 꾸밀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막 행사에는 개막식 장소 및 식순에 따른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개막식 진행 시 필요한 물자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테이프 커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최소 이제 20명의 참석 인원이라고 나와 있으니 20명의 뭐 그 가위랑 장갑이랑 뭐 이런 뭐 20명이 설 수 있는 테이프 길이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것들, 뭐 작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이제 음향 시스템도 필요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레드 카펫도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막 퍼포먼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프 커팅보다는 좀 더 임팩트 있는 상징적인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제안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시장 부스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뭐 보셨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한 번 더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부스 하나당 가로 세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하고 이제 테이블도 이제 가로가 이제 그러니까 얼마의 크기인지, 보통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1.2, 1.5, 1.8m 보통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테이블을, 왜냐하면 발주처에서는 이 행사를 뭐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계속 했기 때문에 자기네만의 이제 툴이 있을 거예요. 툴이 있는데 이런 걸 명시를 안 해놓으면 저희는 이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뭐 1.2 테이블로 이제 뭐 제안에 들어갔다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는 1.2 테이블로 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제안할 때는 가격이 괜찮았는데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스펙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용역비보다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를 발생하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부분 등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시장 부스 설치에서는 각 주제별 부스 크기 및 수량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 부스 운영 목적에 따른 부스 기본 물자를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뒤에도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가업 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는 정독을 하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칠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안전관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단계별 조치 절차, 안전 매뉴얼 등 참가 기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행사 관계자 안전 대책 교육 및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되고,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행사장 내 안내자 및 안전요원 배치로 상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고, 행사장 내 안전부스 설치 및 의료 전문 요원 상시 대기 등 자체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된다. 소방서, 경찰서 등 주변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행사장 주변 교통 안내 및 교통 안전 지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방서는 행사장 인근에 119 구급차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고, 경찰서는 주변 순찰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행사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를 어떻게 할 건지 보고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벤트 예산이라는 과목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수고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전담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 인원들은 저희가 뽑아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건비가 나가겠죠. 그런 부분과, 그러니까 안전 부스 및 의료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스 하나가 이제 의료실, 보통 구급대라고 하죠. 의료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전문 이제 간호사나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소방서에서 이제 지원이 나오면은 그 인건비에 대한 이제 비용은 안 들지만, 저희가 사서를 불러야 되면은 그쪽에서도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행사보험. 당연히 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비가 들겠죠. 이렇게 이제 좀 들 수 있구나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돈이 안 들더라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안전사고 교육 운영 및 경찰서, 소방서 협조 요청을 해야 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하는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인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편의시설 보겠습니다. 휴게 공간이 있어야 되고, 참관과 안내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야 되고, 물품 보관 창고가 있어야 되고, 보건실이 있어야 되고, VIP 대기실 및 진행용 대기실,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을 했는데 저희 제안서나 배치도에 없으면은 마이너스의 그 이유가 되겠죠. 뭐 보건실은 아까 앞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안전부스가 있어야 된다는 게 보건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휴게 공간은 아무래도 이제 참가자들이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거 뭐 참관계 안내는 뭐 안내 뭐 인포데스크, 여러분 아시는 인포데스크랑 이제 안내 요원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짐을 뭐 당일에 다 가져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택배를 보내거나 어떻게 사전에 먼저 보내놓고 몸만 오시는, 특히 타지는 더 그렇겠죠.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물품 창고 또는 이제 이틀 동안 쓴 물량을 다 자기 부스에 놓을 수가 없으니 뭐 잠깐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창고도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 내용에서는 편의시설 규모 및 설치 위치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부스, 창고, 탁자, 의자 명시를 했으니까 이것까지 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팁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 과업지시서에서 얘네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 먼저 견적에 반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몇 개 필요하고 몇 개 필요하고 몇 개 필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금액이 뭐 예를 들면 2억 5천인데 근데 얘네들이 해야 되는 거 다 넣으니 뭐 한 5천만 원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인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비용이 얼만큼 들 것인지 항목과 수량을 여러분들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벤트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가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수행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대행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대입 상담 캠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기획, 섭외, 진행, 행사, 준비 전반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캠프 전반에 관한 시설물 제작 설치 및 행사장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제 발주를 넣고 뭐 시설을 뭐 세우고 부스를 세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홍보 마케팅에는 홍보 계획, 홍보물 제작 배포,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 대책, 쾌적한 전시, 전시 관람 등 환경 조성, 우천시 대책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천시 대책은 사실 좀 간편합니다. 뭐 들어올 때 뭐 우산 바지를 놓는다든지, 뭐 VIP 분들이 차에서 내리시는 시점부터 이제 의전을 뭐 우산을 가지고 의전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간단한데 야외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저희 대행사의 가업 중에는 비가 올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관객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행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고,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지정하는 사항 등을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 행사를 위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업 수행 세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행사 기획 및 진행인데 주요 제안 내용은 운영 방향의 설정, 그리고 운영 계획, 그리고 주제감 및 개막식 기획 및 운영, 2020 대입 상담 캠프의 성공 개최를 위한 대행 업체의 제안,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부합하는 뭐 캐치프라이즈 등을 기획을 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뭐 캐치프라이즈는 어떤 거냐면 부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부제 이런 건데 뭐 슬로건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캐치프라이즈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 시안이나 전체적인 행사장에 이제 그 컨셉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제안을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대입 상담 캠프의 특수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전체 기획안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개막식 및 주요 행사에 대한 기획, 그리고 행사의 효율적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행사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 포함, 참가기관 담당자 사전 설명회 개최 계획, 여기서는 사전 설명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전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담당자, 그러니까 참여와 부스에 참가하는 이제 학교 및 기관 그 담당자들이 당일날 보통 또는 이제 전날 저녁에 보통 이제 행사장에 도착해서 짐을 두고 자기네들 세팅을 하고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와서 뭔가를 이제 전달하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그분들을 모아서 현장에 몇 시까지 와야 되고 몇 시까지 뭐 차가 들어올 수 있고 행사장에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몇 시에는 이제 뭐 오픈 준비를 마감해야 되고, 뭐 필요한 물자가 더 있으면은 이거는 개별로 뭐 이제 주문하되 어떤 채널을 할지, 뭐 그 다음에 뭐 참관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제 사전 매뉴얼 교육을 해야지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때 교육을 들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뭐 저희를 그 당일에 귀찮게 안 하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제감별 전시를 위한 부스, 배너 등 전반적인 시설물 제작, 설치 및 행사장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뭐 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과 설명회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행사 진행 등 제반 사항, 인터넷 주차권, 식권 등 참여 기간 부스 운영 지원 계획, 그리고 행사 관련 시설, 장비, 기타 준비물 등 사전 점검 및 이상 유무 가업 지시자에게 보고, 행사 총괄 리허설 최소 1회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을 저희가 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인터넷이나 주차권이나 식권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다 들어갈지 아닐지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진행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 총괄 리허설을 최소 1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전시회장에서 리허설이라고 하면은 개막식, 그러니까는 식이 있는 것들에 대한 리허설을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전시는 어차피 상시로 진행이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이제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참가 업체들이 왔는지 요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리허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 치고라는 가정으로 이 상태에는 뭐가 들어오고 이 상태에 어떤 연출이 되고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개막식에 이제 리허설을 최소 1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대행사가 행사 운영을 어디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을의 이제 역할 구분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도 제안사 입찰 참가를 할 때 어떤 제안서를 하고 그 이제 다른 타사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힌트를 얻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상담 캠프 관련 자료 제작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뭐 포스터, 리플렛, 초대장 등 제작 및 배포, 그리고 행사장 내외 현판, 가로등 배너, 플랜카드 등 제작 및 배치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작물에 대한 이제 디자인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배포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뭐 저희가 일일이 돌면서 주진 않을 거고 이제 유료로 이제 배포를 하는 우편비나 이런 부분이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내외 현판, 가로등 배너, 플랜카드 등을 이제 뭐 쉽게 하면 현수막들을 이제 걸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수량은 딱히 안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을 뭐 작게 달면 아무래도 평가에서 좀 마이너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좀 보고 수량을 좀 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입 상담 캠프 홍보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대입 상담 캠프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부산 시내 지하철 포스터, 육교 현판 및 교육지원청 등 전면 게시 플랜카드를 걸어야 된다. 보도 자료 및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행사 홍보용 가로등 배너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관람객들의 동선 안내 및 정보 전달을 위해 충분히 배치를 해라. 그리고 기자 간담회 등 홍보 계획을 세워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예산이 많으면은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이제 좀 모질한 상황이면은 여기에 언급했던 거를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홍보물별 시안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홍보 매체별 홍보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 중에서 이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홍보가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러한 이제 항목 정도는 이제 저희가 먼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획을 하고 뭐 수립을 하고 보고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안전요원 경비요원들 배치해라. 그리고 소화기수, 누전 대비 응급요원 이렇게 상황별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고 응급구조차, 여기는 정확한 수량이 되어 있네요. 2대 이상 대기를 시켜라. 만약 소방서에 요청을 했을 때 소방서가 와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소방서가 협조가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왜 협조가 안 되냐면은 이제 뭐 소방서가 기분이 나빠서 이런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저희 행사장에 이제 이 앰뷸런스가 대기를 하게 되면 다른데 급한데 혹시나 119가 가야 될 경우에는 차들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행사의 규모를 보고 여기에서는 이제 앰뷸런스가 이제 쓰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할 경우에는 좀 보내주고요. 근데 뭐 굳이 있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인원만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인원도 없이 그냥 지원을 안 하겠다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교육청 행사고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원은 되겠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경찰서, 소방서, 구청, 시설 협조 관련 등 협조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경찰들은 이제 그걸 하겠죠. 애들 이제 이동할 때 도로 통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할 거고, 뭐 간혹 이제 뭐 현장 그 행사장 주변을 돌면서 이제 뭐 흡연을 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지도 관리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상 대책 여부인데, 뭐 우천시에는 뭐 어떻게 하라는지 정확히 나와 있네요. 우산 비닐 커버를 씌우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뭐 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 동선도 이제 행사 배치도 및 지하철부터 안내하는 방법을 좀 수립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저희가 제안서 상에서 다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여기에서 언급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만 있게끔 제안서에 좀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황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을 해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용 활용 부분에서도 사무국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사 진행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대면 상담 전문
위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안전사고 대비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요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를 해라는 거를 여러분 캐치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인력이 많이 투입되면 비용이 늘어나고 인력이 없으면은 또 운영상에 이제 구멍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위원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전화를 드리죠, 발주처한테. 그리고 전문 운영위원회 이제 섭외비는 뭐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건지 아닌지, 왜냐면 저희는 예산이 중요하니까. 만약에 우리 예산에서 나가면은 1인당 얼마씩 잡아서 이제 몇 명을 잡으면 되는지, 이런 과업지 시설을 보고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한번 질문을 해서 다시 답을 받고 그 뒤에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설의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읽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중요하지 않은 거는 빼고 가는 게 맞는지 계속 하면서도 고민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제 수업 시간이 뭐 이게 좀 만약에 뭐 3차 시간에는 끝날 것 같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 가더라도 저는 이제 읽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차 시는 이어서 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